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오늘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뭐 보면 투자할 때 누가 괜찮다고 하더라. 뭐 여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여기 투자해 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뭐 어느 정도 공부는 뭐 필수겠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초적이고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가격 흐름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항상 강의를 하거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뭐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다,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이 자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이 매매 가격을 이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곳이 일단은 이제 한국감정원 그리고 국민은행 그리고 이제 부동산 114 이렇게 이제 세 군데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각각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여기에 뭐 그림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시듯이 뭐 가격이 움직였었던 이제 시기나 뭐 이런 것들로 보면은 뭐 조금씩 크게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준으로 잡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좀 상이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 유의를 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해서 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주택 가격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해 왔었던 이제 기관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정도에 이 가격 조사하는 거를 이제 한국감정원으로 이제 이관을 이제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한국감정원 지수를 표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은행도 이제 여전히 이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또 가장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지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KB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을 이제 기준이 되는 100으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124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을 이제 기준 지수 100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100으로 잡고 있고, 한국감정원도 이제 그 국민은행에서 하던 거를 2014년도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해서 거의 이제 비슷한데, 가격 지수의 이제 100에 대한 이제 기준을 지금 2017년 11월 1일을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국민은행이라든지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 시점이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바뀌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이 시점에 따라서 지금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세가 뭐 맞니 안 맞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이 보면은 지금 이제 가격을 조사하는 이제 표본 수가 17,00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31,800세대 정도를 이제 이 가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감정원은 국민은행 거를 받아갖고 쓰는데도 표본수가 작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이 표본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가격 지수 그래프 상에서도 보면은 부동산 1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국민은행도 이렇게 이제 상당히 높은 폭의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죠. 가격 지수 자체가 이때 이제 100이었다가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은 뭐 한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10%포인트밖에 안 올랐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 부동산 124나 국민은행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예, 상당한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도 뭐 서울 집값 많이 안 올랐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었던 자료가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예, 엄청나게 깨졌죠. 예, 그러니까 뭐 자료라고 하는 게, 예,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게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을 왜곡을 시킬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군데에 이제 지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이제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뭐 2002년도에 이제 부동산 124에 입사를 해서 계속 뭐 부산, 울산, 경남 이제 지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예, 시세 조사도 또 계속 이제 했었고요. 그래서 부동산 124에 대한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편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124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지표들하고 좀 비교를 한다고 해서 지금 이 그림을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예,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국감정원은 또다시 이제 아마 시점 수정을 하고 표본 데이터를 늘리고 이래 하면은 가격 지수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국감정원 지수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언론이나 뭐 정부에서도 다 한국감정원 지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은행에서는 대부분 이 대출을 할 때 국민은행, 예, 이 시세를 대부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부동산 124하고 이제 국민은행 이제 지표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그럼 과연 지금 시점에서, 예, 부동산 1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4년 1월 1일 대비해 가지고, 예, 가격이 이제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보면은, 부동산 124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우측에 있는 이제 이 수치를 보면 되는데, 뭐 250에서 그죠? 250에서 550 정도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가 조금 더 상승을 했죠. 예, 2배 정도가 더 올랐습니다. 오른 걸로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가격이 지금 제일 뭐 궁금해하는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오를 것이냐? 지금도 이렇게 이제 2014년 대비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 2배가 올랐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제 오를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공급 물량이라든지 이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입니다. 예, 금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별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개별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예, 그래서 아무리 부양책이 나오고 하더라도 집값이 비싸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도 이렇게 이제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규제책들을 계속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지만, 계속 이제 집값은 계속 올랐었던 게 뭐냐면, 결국은 그동안 이때 이제 떨어졌었던 가격들이 회복이 돼서 이 오르지 못했었던 이 가격이 이제 금리라든지 공급적인 측면이 반영이 되면서 일시에 반영이 되는 기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배가 올랐는데 더 오를 거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비싸다는 거죠. 저는 일단은 2019년도 이때에 이제 가격이 상당히 이제 고점인 수준이었다라고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 뭐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이제 올랐었고, 예, 그리고 또 2020년도에 또 금리를 또 인하를 하면서 이렇게 또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이 오른 게 이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제 저금리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 가격 정도까지는 뭐 정상적인 가격이다. 이때 이제 안 올랐었던 것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뭐 이미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뭐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보면은 부동산 114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00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7년 1월 1일까지 해서 가격이 여기 지금 보면 일단 여기 이제 100이었다가 예, 여기 보시면은 거의 이제 300 정도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한 3배 정도까지 올랐었다라는 거죠. 3배 정도가 올랐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집값은 2000년 초반에 뭐 서울이 평당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2007년도에 올라가지고 이제 180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오르게 된 거죠. 예,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시기를 가졌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때 이제 패턴이나 이때 패턴이나 거의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2억짜리가 6억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는 6억짜리가 지금 이제 뭐 12억, 13억, 예, 요렇게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이미 이제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124에서는 예, 요렇게 이제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124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가격들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되어서 지금 많이 오른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1일이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이 가격지수 100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집값이 뭐 3억이든 4억이든 그때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해서 그때보다 더 올랐다. 뭐 10%포인트가 더 올랐다라고 하면은 이제 110이 되는 거고 10%가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90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이제 한 120 정도에 이제 육박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육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똑같이 지금 2014년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75 정도에서 120 정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한 5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올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서울의 집값이 거의 이제 실제 거래됐던 것들이나 실거래 가격 지수를 보더라도 2배가 대부분 다 이제 오른 걸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이제 거의 맞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집을 사야 될 때는 언제였느냐? 예, 요때 2014년 요때였고 집을 팔아야 될 때는 언제였느냐? 예, 지금 이때 이제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 이제 시기인 거죠. 그럼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는데 지금 팔려고 해봐야 잘 팔릴까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 그래서 집을 팔 때는 항상 오를 때, 예, 오르는 시점에 팔아야 된다. 지금은 멈춰 있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시장 상황은 뭐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급 물량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급등을 했었던 게 금리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관망을 보이면서 뭐 조정을 한다든지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뭐 20, 30대 해가지고 연끌을 한다. 이 이야기들이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무리하게 집을 마련을 하기에는 이자에 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이 과거 시점으로 보면 딱 이 시점이에요. 예. 딱 이 시점인데 앞으로 이렇게 이런 흐름을 가질 거냐 아니면 뭐 오를 거냐라고 봤을 때 확률적으로 그동안에 오른 가격을 감안을 하면은 이런 최소한 이런 이제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로 매매 가격 지수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부동산 114도 그렇고 한국감정원도 그렇고 뭐 KB도 보면은 다 이제 이 가격 자료들을 이제 받아서 뭐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가격 지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수를 활용을 해서
지금 떨어져서 저점인지 아니면 많이 올라서 고점인 상황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판단은 하고 투자에 나서야지 고점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면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예, 저도 이때가 이제 서울이 고점이다 이래가지고 2014년, 2015년, 2016년도 해서 부산, 대구, 뭐 이렇게 경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투자를 많이 하러 갔습니다. 예, 많이 하러 갔습니다. 이 당시에 서울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왜 서울에 집 사러 왔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다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가격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떨어지더라도 영원히 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 이 가격 지수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은 예,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부산은 일단 그 부동산 114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2019년 하반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나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달, 5월달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하면서 가격이 이제 올랐던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제 기울기를 보면은 이때 기울기라든지 이때 이제 상승폭이라든지 이것과 이제 비교를 해서 많이 오른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는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고, 또 여기도 이렇게 이제 또 조정을 또 받았고, 여기도 이렇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급 물량 조사하기도 어렵고, 뭐 금리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이제 뭐 분석하고, 뭐 이 동네 인구가 느니 줄어드니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지수를 보면은 이제 그냥 이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당연히 느낌이 이제 오면은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계속 뭐 공부하고 이제 계속 이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이 이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많이 올랐으면은 투자자들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없으면은 현장에서는 이제 지역 내 이제 실수요자들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들이 갑자기 오른 집값을 부담스러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거래량도 이제 위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때 되면은 이제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매물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뭐 지역 내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크게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대외적인 이제 경제 리스크가 작용을 한다든지 금리가 이제 또 다시 뭐 크게 움직인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되면은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는 형태로 나오는데요. 일단은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투자를 할 때는 안 올란 지역, 많이 떨어진 지역을 투자의 제일 1순위로 이제 봐야 된다라는 이제 그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이 시점,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던 이 시점, 이 시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은행 지표에서도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확인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국민은행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많이 올랐고 국민은행 부동산 1사 거를 이제 보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바뀔지를 확인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떻게 움직일지 거의 이제 눈에 보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부산이고 앞서 보신 거는 이제 서울이고 뭐 다른 데 이제 울산에 뭐 대구에 광주에 궁금하다 이래 하시면 이제 그쪽 지역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세 가격 지수인 거죠. 지금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차이가 매매 가격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 나던 게 이렇게 이제 벌어져 있는 게
대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투자 수요들이 빠진 상황에서 전세 수요들이 매매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전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서울도 궁금하실 거고 부산도 이제 궁금하실 건데, 뭐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뭘로 판단하느냐,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단기간에 뭐 급등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상승 지수 자체가 지금 2019년 1월 1일 대비해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큰 폭으로 이제 안 올랐다라는 거죠. 예, 한 10% 포인트만 오른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과거에 이제 2009년도부터 해갖고 부산 집값이 많이 올랐었을 때, 이때가 이제 60이었다라고 하면은, 많이 올랐었을 때는 한 9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30% 포인트까지 올랐는데, 지금은 10% 포인트 덜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럼 국민은행을 보면은 아직 뭐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이래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1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한 270 정도 되던 게 지금은 뭐 340 정도까지 해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70% 포인트가 이제 오르게 된 거죠. 단기간에. 그것도 이제 단기간에 불과 이제 한 1년 좀 이제 넘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는 상승하기 어렵고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4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도 이렇게 지금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거를 보느냐, 부동산 114 거를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쨌든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는 124는 2000년부터 해갖고 계속 이렇게 이제 누적된 가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지수 자체가 이렇게 이제 크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은행은 이때의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불과 이제 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년 시점에 지수가 반영이 된 거라서 요렇게 이제 요 정도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데, 만약 국민은행 지수도 이때 뭐 한 2007년도 뭐 기준 정도로 해가지고 지수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폭의 이제 오름세가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 매매 가격 지수로만 봤었을 때는 지금은 고점이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막 살려고 하는데 가격이 막 계속 오를 것 같은 이 조바심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뭐 보고 뭐 누가 오른다 막 해갖고 입설려 가지고 이제 집을 사시면 진짜 큰일이 나게 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집 한번 잘못 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집을 또 잘 사면은 또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평당 매매 가격, 평균 평당 매매 가격을 보면은 일단은 뭐 감정은 뭐 안 봐도 되고, 국민은행하고 이제 부동산 114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 지금 길쭉하게 돼 있는 거는 부동산 114의 평당 가격입니다. 평당 평균 가격이죠. 그리고 요 이제 짧게 나와 있는 거는 요 이제 KB 국민은행에 대한 평당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를 이렇게 이제 보면은요, 가격 수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은행은 지금 이제 서울이 이 평당 평균 3,451만 원으로 나오고, 부동산 124는 3,61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 수에 대한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될 것 같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부동산 124가 1,291만 원, 그리고 국민은행이 1,217만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수에서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격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서울하고 이제 부산하고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를 보면은 이때
가격 차이가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보면은 2009년도, 2010년도에 보면은 이 정도의 이제 가격 차이가 났었다라는 거죠. 뭐 평당 뭐 한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줄어들었다가 지금 다시 1,300에 3,600이니까 다시 이제 3배 정도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3배, 3배, 2배.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는 부산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서울하고 다시 2배 차이로 만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서울이 뭐 계속 더 오른다 이러면은 부산이 얼마나 올라야지 2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적인 부담이 크다. 그러면은 지금 뭐 서울이 만약에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해서 2배 차이가 나려고 하면은 부산은 앞으로도 계속 올 여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급등을 했지만 서울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이게 이제 비싸다, 거품이다, 이렇게 이제 봤을 경우에는 서울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은 부산의 집값이 별로 안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은 2배 차이로 이렇게 이제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것들을 또 많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많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실 때는 이 가격 지수를 이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울하고 이제 부산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요, 서울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국민은행의 이제 이 지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시점이 2009년 1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때 집값을 똑같이 100으로 본 겁니다. 똑같이. 서울은 6억이고 부산은 3억인데 똑같이 100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부산이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산의 집값이 이 서울을 지금 이제 뭐 못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한 흐름은 지금 거의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같은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지금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눈에 보고 판단하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뭐 이걸 이제 좀 판단하기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부동산 124 같은 경우에는 이때의 이제 가격 차이가 확연하게 이렇게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이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졌던 게 2016년, 2017년이 되면서 이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좁혀졌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까 지금은 부산도 많이 올랐지만 가격 차이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지표가 부동산 124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매매 가격 지수를 이제 보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쉽게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그 매매 가격 지수를 항상 이렇게 이제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렇게 이제 전국의 이제 광역시 단위로 해가지고 매매 가격 지수들을 이제 다 비교를 해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지역이 오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수를 가지고 각 지역 간 비교를 하시는 게 투자 지역을 선정을 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